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성인물계 최강자가 된 올리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SNS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SNS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인스타그램, X, 유튜브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SNS가 있습니다. 바로 2016년에 설립된 영국 기반의 동영상 소셜 플랫폼 올리팬스이죠. 현재 올리팬스는 약 300만 명이 훌쩍 넘는 크리에이터와 약 2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매일 신규 이용자가 약 50만 명씩 늘어나다 보니 한 달이면 1,500만 명이 늘어나는 괴물 같은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죠. 아마 올리팬스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올리팬스의 성장세가 신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동영상 플랫폼이라면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한 유튜브라는 거대 기업이 존재하고, SNS라면 인스타, 페북, X에다 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니까요. 사실 유명하지 않은 플랫폼까지 다 하면 이미 구상할 수 있는 종류의 플랫폼은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업계 특성상 승자, 독식 혹은 절대적인 강자가 존재하고 소수의 마이너한 플랫폼이 자리잡는 생태계가 형성되죠. 이런 생태계 때문에 후발주자가 유저를 가져오기란 힘듭니다. 아예 다른 혁신적인 무언가라면 모를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인데 뭐가 좀 다르다. 선발주자가 서비스를 추가하면 그만이죠. 따라서 나눠먹을 파이는 더 이상 없을 듯해 보이는데, 대체 올리팬스는 고작 8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유저를 끌어모은 걸까요?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 페북에는 없는 것이 올리팬스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SNS 올리팬스는 사실상 포르노 사이트로 불릴 만큼 성인물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플랫폼이죠. 올리팬스의 설립자는 과거 성인물 웹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번번이 말아먹은 사업가 팀 스토클리인데, 아버지로부터 이번이 마지막 사업이다라는 충고와 함께 약 1,680만 원을 지원받아 올리팬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리팬스는 처음부터 대놓고 성인물 플랫폼은 아니었죠. 초기에는 피트니스 정보나 아마추어 음악가들도 올리팬스에서 활동하였고, 건전한 영상을 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올리팬스는 콘텐츠에 과금을 하는 유료 플랫폼으로서 사용자 연령을 성인으로 제한한 상태였고, 성인 모델 데니 하우드가 성인물 제작으로 16억 원의 수익을 올리자 성인물 콘텐츠를 검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제작자들과 이용자들이 올리팬스로 유입되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에 선정적인 영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뭐 다 벗지만 않을 뿐이지 여러가지 형식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검열이 존재하고 조금만 선을 넘어도 수익은 창출할 수 없죠. 하지만 올리팬스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영상이 아닌 이상 제작자의 콘텐츠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제작자들이 자신의 몸을 노출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올려 구독자를 모으는데, 당연히 아무나 무료로 볼 수 있게 올리는 것이 아니죠. 올리팬스는 제작자가 본인 계정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사용자가 돈을 내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구독형 SNS이거든요. 구독 기간이나 가격은 콘텐츠 제작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요. 올리팬스 제작자는 최소 4.99달러에서 최대 50달러 사이의 월 구독료를 책정하여 구독자만 자신의 영상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 구독료 없이 모든 영상에 개별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100달러의 팁을 받을 수 있는데, 팁을 주면 DM을 통해 추가 영상을 제공한다는 제작자도 많죠. 올리팬스는 2018년 성인물 작가인 레오니드 라드빈스키가 올리팬스의 지분 75%를 매입하며 최대 주주가 되면서 아예 본격적인 성인물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외출 금지를 당했던 코로나 기간 동안, 즉 집에서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늘어난 2020년부터 올리팬스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글로벌 SNS의 성장 속도가 비슷하게 움직일 때 올리팬스의 그래프는 홀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2021년에 등록된 회원수는 약 1억 3천만 명이었는데, 올리팬스의 1억 명 돌파 속도는 페이스북보다 빨랐죠. 이렇게 올리팬스가 인기를 끌자 모의사인 페닉스 인터내셔널의 수익은 2022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죠. 성인물이야 마음 먹으면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보고 계시죠? 저도 보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막혀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료로 성인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마치 유튜브처럼 업로드를 하는 사람들은 광고 수익을 받고, 시청하는 사람은 짧은 광고를 시청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있죠. 모두가 다 아는 그 허브 사이트의 경우 전 세계 기준 한 달에 35억 명이 방문하며 광고 뷰만 하루에 30억에 달합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 방문자 순위 10위 안에 항상 랭크되죠. 넷플릭스
넷플릭스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올리팬스를 보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파격적인 수익 구조이죠. 보통 과반의 수입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올리팬스는 8대2 비율로 수익을 정산합니다. 여기서 8위 콘텐츠 제작자, 2가 올리팬스가 가져가는 수수료이죠. 타 플랫폼에 비해 기업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확연히 낮은 데다 플랫폼에서 제작자의 콘텐츠에 거의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를 쉽게 끌어모을 수 있고 구독자들이 흔쾌히 돈을 지불하는 성인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올리팬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흔쾌히 돈을 지불하는 성인물, 말 그대로 더 자극적이고 더 퀄리티가 높은 성인물이라는 말이죠.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수익이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열심히 그리고 더 자극적이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올리팬스의 상위 제작자 다수는 한 달에 10만 달러 이상, 하나로 약 1억 3,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퀄리티가 높다고 해도 어차피 성인물인데 말이죠. 두 번째 이유, 올리팬스는 팬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팬심이라기보다 취향과 호기심을 자극하죠. 올리팬스에는 성인물 전문 배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군상의 제작자들이 존재하니까요. 성인물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일반인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 운동 선수들까지 올리팬스로 넘어와 수위 높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과 소통도 가능하고 팁을 주면 개인적으로 영상을 받아볼 수도 있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이나 회사원들은 물론이고 의사나 판사 같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팬스가 선사하는 새로운 자극이라는 것이 내가 평소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보던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자극, 혹은 배우들이 아닌 주변에서 보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자극이죠. 유명한 사람이 올리팬스에서 계정을 열면 팬들은 따라가서 결제를 하고,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며 다른 사람을 또 찾아 나서는 방식입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에 별의별 사람들의 판타지를 전부 만족시켜 줄 수도 있고요. 단순 영상만으로 끝나지 않고 앞에서 말했듯 쪽지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돈을 준다면 나를 위한 개인적인 영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죠. 내 취향대로 말입니다. 일례로 미국 뉴욕시의 판사 그레고리 로크는 2020년부터 올리팬스 제작자로서 활동하며 자신의 계정에 100개가 넘는 수위 높은 성인물을 게시했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자 2023년 3월 25일 뉴욕시가 그레고리 로크의 판사직위를 해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로펌에 다니던 20대 변호사 여성이 로펌을 관두고 올리팬스에 뛰어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조고 위스콘신 대학교 총장 역시 아내 그리고 배우와 함께 촬영한 음란물을 올리팬스에 판매한 것이 드러나 해임되었고요. 한국에서는 한 부부가 자신들의 관계 영상을 올리팬스에 올려 2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범죄 수익을 환수당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왜 공권력이 개인의 수익 활동을 제한하냐, 범죄도 아닌데 왜 범죄 수익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올리팬스 활동은 정확히는 성인물을 제작 및 유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이죠. 제작자 모두가 성인이고 합의하에 제작한 영상물이라 해도 음란물이 불법에 해당하는 한국에서는 사실 올리팬스 접속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의 유명 모델 시우푸이, 6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트위치 스트리머 아모런스, 미드나잇 선에도 나왔던 미국의 배우 벨라손 등이 올리팬스에서 활동하며 거액의 수입을 벌어들였죠. 미국의 유명 래퍼인 카디비도 올리팬스를 하고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 배우, 가수, 크리에이터들도 올리팬스 계정을 열었고, 이제는 아예 역전되어서 올리팬스에서 유명세를 탄 인물이 배우, 가수, DJ를 하며 메인스트림의 모습을 비추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박봉으로 알려져 있는 UFC 여성 파이터들 역시 하나둘씩 올리팬스로 넘어오며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는데, 이들은 올리팬스로 얻은 수익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며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자신들의 활동을 당당히 밝히고 있죠. 심지어 경기를 통해 얻은 파이트머니보다 올리팬스 수익이 훨씬 높은 덕분에 아예 선수 생활을 접고 올리팬스 활동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모든 올리팬스 제작자들이 다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올리팬스에서 고액을 벌어들이는 제작자들은 대부분 연예인이나 모델, 운동선수, 유명 인플루언서 출신으로 이미 타 플랫폼에서 팬층을 확보한 상태에서 올리팬스로 넘어온 사람들이죠. 수위 높은 성인물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인지도가 전혀 없는 일반인은 단숨에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팬층이 생기고 포인트만 잘 잡는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임은 확실하죠. 올리팬스의 성장세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리팬스에는 개인 제작자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해 올린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이 과정에서 착취가 존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죠. 이 밖에도 올리팬스에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활동하거나 일부 제작자들이 팁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팬을 만나는 사실상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은 불법이니까요. 또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수익을 챙기는 신종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 실제로 한 사칭범은 외모가 뛰어난 인플루언서 A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다음 A의 팔로워들에게 내 새 계정을 팔로우해달라고 알린 후 올리팬스 계정 링크를 통한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올리팬스에는 나체 여성이 나오는 영상들을 올려두었죠. 이 영상들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팔로워들은 영상 속 여성이 인플루언서 A라고 믿게 되었고, 그 결과 난처해진 실제 A는 내가 아니다라는 설명글을 통해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되니 별의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다 원래 이쪽은 조폭 양아치 범죄자들과 자주 엮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올리팬스는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21년 올리팬스 관리자들의 폭로에 따르면 불법적이고 극단적인 영상들이 버젓이 존재하지만 올리팬스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색출하지 않았죠. 올리팬스는 약관을 심하게 위반하는 경우 계정을 폐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계정이 꽤 많은데다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폐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이 제작자는 이미 돈을 다 벌었고 소비자는 이미 다 소비를 하는 것이죠.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이미 대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장된다면 시가총액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큰 사건이 생기지 않는 한, 아니 사건이 생겨도 올리팬스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다른 플랫폼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BM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인데 올리팬스는 수익 모델이 확고하니까요. 성인물계의 유튜브로 불리는 올리팬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